울산광역시 울주군 통도사 인근의 한적한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인데요. 절이 아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스님. 스님은 왜 절이 아닌 이곳에서 카페를 열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공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 밤사이 내린 비로 카페 창가마다 빗물이 맺혀 있는데요. 창틀에 고인 물기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아침 일과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비로소 손님께 온전한 커피 한 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절에서 행하는 예불처럼 카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스님. 아침 청소를 하는 거는 마음 청소하는 것하고 똑같겠지 뭐. 말끔히 정리된 카페 안. 카페 곳곳에 불교적인 소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불교적 색채들이 스님의 공간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어쩌다 이게 DP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불교적인 소품들을 DP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저 아래 불두 형상 제작을 하다가만 불두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불상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어 가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불두를 제작을 하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손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삶았어도 말라버려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대로 말랐어.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뒀죠.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스님은 도량을 살피며 기다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아이스 하나 드립니까? 드립 아이스 됩니다. 아이스 두 잔. 두 분은 드립 아이스 두 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스님.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맷돌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좀 신나게, 예. 그라인더 대신 맷돌에 원두를 가는데요. 콩 대신 원두를 넣고 맷돌을 돌리는 이 낯선 풍경에 손님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이 단순한 반복. 스님은 이 맷돌질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손의 힘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두 입자가 고르게 갈리지 않고 잡념이 섞이면 맷돌이 헛돌며 거친 소리만 내뱉기 때문인데요. 결국 맷돌을 돌리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덜어내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커피 한 잔이 손님께 전달되고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는 동안 입맛에는 맞을지 정성의 온기는 제대로 전해졌을지 긴장된다는 스님. 맛 괜찮아요? 네. 맛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피보다 맷돌에 갈아서 그런지 커피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담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맷돌을 갈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른 차와는 좀 차별에 대한 차 같아요. 맛있습니다. 맷돌 커피에 만족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는 스님의 마음도 덩달아 따스해지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왜 평범한 그라인더를 두고 맷돌로 원두를 갈 생각을 했을까요? 커피숍이 커피숍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가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커피가 갈리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맷돌로 해보자. 돌과 돌을 띄우는 돌과 돌 사이가 떠 있는 상태의 맷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주문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돌입니다. 맷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기하다, 재미있다, 진짜로 이 맷돌에 갑니까? 라는 거죠. 진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커피 원두를 넣어주고 한번 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예,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맷돌에 갈아보는 그런 기회,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또는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맷돌로 커피를 내리는 독특한 방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사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랍니다. 혹시 여기 스님이 하시는 데인 줄은 알고 들어오신 걸까요? 저도 절에 갔다가 맨날 요래 들어가면서 스님 카페라고 적어놔서 일부러 더 일찍 스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일까? 빨대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는 뭐 카페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코로나 때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살 곳도 없고, 그런다고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나 살자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옛날에 인도 가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도 해볼까. 와평각입니다. 그 와평각 작업이라도 할까. 그것도 수행의 방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그마한 작업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장 겸 처소 겸 이 창고를 내가 구했죠.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렸는데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하겠다고 들어앉아 있는데 2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났더니 이게 월세가 매월 나가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나 오늘 한국 차도 좋아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했던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을 만들어서 팔면 월세가 해결될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인테리어가 3년이 갔죠. 3년 동안 혼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결과가 이 카페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해온 스님. 절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닫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그때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지금의 카페 건물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님은 직접 가구와 조명을 만들며 이 공간을 채웠다는데요. 요 등은 큰절 1주문 아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옆에 큰 소나무가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결국은 절에서 저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 그 가지 밑을 지나는 버스마다, 관광버스마다 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차에 닿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가지가 자라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 육송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2개를 주워와서 여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 마지막에 전기 공사하면서 저걸로 샹들리에를 2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나무로 만들어졌네. 좀 재미있어 합니다. 스님이 만든 것은 조명과 가구만이 아닙니다. 직접 작업한 멋스러운 작품들도 카페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전부 내가 했던 작품들, 현재 남아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와평각은 이제 깨진 기와, 그 다음에 돌, 도판이야죠. 도자기 판, 도판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멋스러운 작품들, 바로 와편각입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에 그림과 글을 새겨넣은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스님의 작품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스님. 스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산에 갑니다. 산에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보물창고에 갑니다. 산에 뭐가 있어서 보물창고일까요, 산이? 나만 아는 보물창고가 산에 있습니다. 산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함께 길을 나서봤는데요. 울주에서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모처의 한 산자락.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이곳에 있다는데 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기에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뭐 집도절도 없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치고 살았지. 여기서 산속에서.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기와 조각을 싣고 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차를 하고 그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땅을 약간 평탄 작업을 한 뒤로 기와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500kg짜리 백자로 7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넘겨놨죠. 그 뒤로는 뭐 손대지를 않으니까. 스님이 그토록 아끼는 보물의 정체, 바로 수십 년 세월을 품은 기와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요. 스님은 오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기와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와를 한참을 둘러보는 스님. 원하는 모양과 결을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님은 그 기다림조차 작품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이거 건 한 15년 정도는 모았을 거요. 수십 개 사찰, 수십 개 폐사, 수십 군데의 폐사지 기와들이 여기에다 모아져 있죠.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기와들. 기와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는데요. 이거는 강화도 청년사 기와네. 그때 강화도 청년사 관음전에 기와가 절 뒤쪽에 있다 그러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지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뒤에 기와를 쓰지 않느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몽땅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와 있는 데까지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지게에다 기와를 담아가지고 저 밑에 차까지 아마 지게질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 그 기와 그렇게 싣고 왔던 기와들입니다. 글쎄요, 뭐 기억을, 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그 기와와 인연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와요.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옛날에 요 수집할 때 생각들 이거 해가지고 작품을 어떤 작품들 어느 작품들을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 아까. 스님에게 이 기와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손만 대도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는 애틋한 추억이자 스님의 수행길을 지켜준 가장 가까운 도반이랍니다. 수많은 기와 가운데서 오늘 작업할 기와를 골라낸 스님.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카페로 가는 길. 3시간이나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지만 스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와들로 무엇을 만들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낼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카페. 스님은 쉴 틈 없이 바로 기와를 닦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묵은 때를 벗겨내야 기와 본연의 숨결이 살아나기 때문이랍니다. 일단 뭐 흙이니 뭐 이런 이끼 같은 거 다 닦아야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작품 하면 안 되겠죠. 작품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고 작품 해놓고 나서도 방해가 되니까 다 닦아야죠. 세월의 먼지를 닦아내는 이 일이 스님에겐 번뇌를 씻어내는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는데요. 깨끗이 닦은 기와를 볕 좋은 곳에 나란히 눕혀두고 기와가 스스로 습기를 털어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리는데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볕에 맡기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필 끝을 다시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도 함께 정리하고 기와의 곁을 살피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연필이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스님은 한 선 한 선에 온 정성을 담습니다. 기와마다 다른 결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상을 얹으려는 스님만의 깊은 배려이자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기와 표면 위로 칼날을 대고 정성껏 파내려 갑니다. 한 번의 칼질이 곧 결과가 되기에 스님은 숨소리마저 낮추고 신중을 기하는데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철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쇠.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이제 나는 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철을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뭐 4가지인가 보통 뭐 더 세분화가 되겠지만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부산까지 갔지. 부산 사상까지 가가지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샘플 가져가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6군데인가를 찾아다니니까 마지막에 한 군데서 이거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갔어. 기와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그 칼로 이걸 새겨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철을 이 정도 철 쓰면 될 겁니다. 라고 딱 선택하고 주더라고.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다는 스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데요. 기와를 새기는 이 시간이 곧 스님에게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랍니다. 이제 조각한 기와 위로 붓끝을 세워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색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작품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단단한 기와 위에 피어난 꽃보다 출가. 꽃보다 출가 BTN. 그날 밤 불을 밝히고 조용히 예불을 드리는 스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출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